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우블로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격투기 선수들의 소속팀 2편, 지난 1편에서 수장 유라이어 페이버가 이끄는 경량급 최고의 팀 알파메일에 대해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UFC 최다 챔피언을 배출했고 중량급을 모두 지배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격투기 팬이 아니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 그 팀, AKA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명문팀 중 명문팀입니다. 그럼 헤드코치, 그러니까 코치 중에 제일 대빵 하비에르 멘데스를 주축으로 주장 다니엘 코미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선수들만 모여 1편 팀 알파메일처럼 그 우정이 매우 돈독하고 유대가 깊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람 많은 먹자골목 혹은 대학로 거리 혹은 술집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동네에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양아치들은 자동으로 분노조절 장애가 고쳐질 것 같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70억 분의 1,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주장이자 블랙 효도르, 미들급 최고의 스트라이커,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라이트급의 절대 강자, 스트라이크 포스 라이트급을 지배했던 조시 톰슨, 나 주먹 좀 쓴다고 말씀하시는 자칭 동네 지킴이 분들의 그림자도 구경하기 힘들 것 같죠. 진짜 강하고 멋진 사나이들의 모습이며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정말 이들과 함께 운동하고 스파링할 수 있다면 맞다가 토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는 미국 산호세에 위치한 격투기 체육관이자 격투기 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산호세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아메리칸 킥복싱의 최고의 시설과 정말 훈련하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서두에도 말했듯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는 AKA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며 프로 격투기 선수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너무 들어가고 싶은 팀입니다. 1편에 이어 또 연예인으로 따지면 연습생들에게는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할까. 1편에서 트와이스가 나왔었는데 이번은 레드벨벳. 왜냐면 현직에서 뛰는 챔피언급 대표 파이터들이 질비하고,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에 가면 타격 능력과 레슬링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달라지며, 특히나 하드코어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운동과 어마어마한 운동량, 또 매일매일 진짜로 싸우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갈 정도의 스파링을 원하는 타입의 파이터들에게는 거의 꿈의 체육관이죠.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는 MMA, 주짓수 등 종합격투기를 가르치는 팀, 체육관이지만 본래 타격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는 팀이었고, 특히 킥복싱에 대한 타격을 많이 가르쳤지만 여기서 독특한 건 약간 온전한 킥복싱이라기보다는 종합격투기 킥복싱 스타일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팀으로, 종합격투기에서 타격에 대한 스킬, 타격법 중 하나 종합격투기 킥복싱을 가르쳤다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건, 타격도 타격이지만 실제로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 AKA에서는 주로 레슬링 훈련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름은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이지만 AKA에서 훈련하면 종합격투기 킥복싱 능력도 상승하는 건 맞지만 오히려 종합격투기 레슬링 레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팀 이름을 두고 낚시성 이름이라고 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아메리칸 레슬링 아카데미 AWA로 바꿔라 라고 농담삼아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을 살펴보자면 제2의 효도르, 70억 분의 1, 세계 통 최고의 웰라운더, 최강의 레슬라이커, 무한 체력, 헤비급의 몸으로 라이트급 선수의 스피드를 5라운드 내내 구사하는 UFC 헤비급 벨트를 2번이나 차지한 케인 벨라스케즈. 다음은 블랙 효도르, 180cm도 안 되는 키로 스트라이크 포스 헤비급 챔피언 벨트와 UFC 라이트 헤비급 벨트, UFC 헤비급 벨트를 차지하고 종합격투기 레슬링 최고 레벨, 모든 파이터가 존경하는 다니엘 DC 코미어, 스트라이크 포스 마지막 미들급 챔피언이자 미들급 최고 레슬러 크리스 와이드먼을 꺾고 UFC 미들급 챔피언 벨트마저 가져온 미들급 최고의 컨비네이션 타격가 루크 라콜드, 러시아 다게스탄의 절대적인 지지,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라이트급 최종 보스 UFC 라이트급 챔피언 하빕 누르마도 메도프, 스트라이크 포스 라이트급을 정리한 조시 톰슨,
UFC 벨트만 6번을 보유했고 스트라이크 포스 벨트만 3개를 보유한 AKA.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의 최고의 장점이자 전성기를 말하자면 진짜 여러 격투기 팀이 존재하지만 성공한 격투기 팀의 공통점 바로 유대. 실제로 동료의 중요한 경기는 꼭 함께 직관하며 패배하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승리를 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엄청난 동료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최강의 사나이들답게 자기들끼리밖에 말릴 수가 없기에 직접 나서서 진정을 시키고 서로를 믿는 끈끈한 우정에 자신의 속마음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편안한 사이. 그리고 엄청난 운동량, 최강의 사나이들만 모여 있어서 훈련 자체도 탈인간급이며 1편 팀 알파메일은 한 명을 밀어주고 서로 경쟁도 하지만 AKA는 서로 간의 경쟁을 굉장히 피하며 절대로 우정에 금이 가는 이유조차 만들지 않습니다. 일예로 리얼 헤비급 파이터 다니엘 코미어는 케인 벨라스케즈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UFC에 와서 헤비급에서 몇 경기 뛰지도 않고 힘든 감량을 기린 라이트 헤비급으로 체급을 내렸고, 루크 락홀드는 존 존스가 약물빨로 다니엘 코미어의 무패를 깼을 때 그때부터 존 존스를 싫어했는데, 다니엘 코미어가 헤비급에 올라가자마자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갔고 고산지대에서 케인 벨라스케즈를 이기고 챔피언 벨트를 뺏어간 베우둠에게 헤비급에서 자신과 붙자 라는 도전장도 냈었죠. 그리고 케인 벨라스케즈를 은퇴한 은가누, 프란시스 은가누에게 다니엘 코미어는 저 패버리겠다 라는 동료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루크 락홀드의 크리스 와이드먼과의 챔피언전에서 루크 락홀드의 훈련을 도와주기 위해 온 스케줄을 다 빼는 우정을 보여주고, 하빕의 코너 맥그리거전에서는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 미들급 최강의 파이터가 타격, 레슬링, 체력 등 각자 한 분야씩 맡아 하빕을 도와줄 정도로 그 우정과 자신들끼리의 경쟁을 싫어합니다. 이런 훈련법은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봤으며, 루크 락홀드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상대와의 훈련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힘, 기술, 모든 게 자신의 체급의 선수보다 높은 경지의 챔피언급의 헤비급 선수와 스파링을 하니 상대적으로 미들급 레슬링을 상대하기 쉬워지는 효과를 봤으며, 그리고 AKA의 최고의 장점 중 장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는 스파링.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는 스파링이 아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스파링이어서 실력이 늘기 싫어도 자동으로 늘며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은 보장되는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려운, 뭐 이런 느낌. 케인 벨라스케즈는 헤비급 초신성 4인방에서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의 2개의 태양이라는 엄청난 라이벌 구도에서 승리하며 적수가 없다, 종합격투기 역사상 최초로 헤비급에서 롱런할 챔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니엘 코미어는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될 능력이 있음에도 힘든 감량을 택하고 라이트 헤비급에 내려가 존 존스와의 트러블이 있었으나 모든 격투기 팬들과 관계자, 파이터들이 존 존스에게 당한 1패는 종합격투기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존 존스의 약물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진짜 챔프는 다니엘 코미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실제로 앤서니 존슨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벨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루크 락홀드가 없었다면 미들급에서 롱런할 챔프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와이드먼의 웰라운딩과 레슬링 싸움을 깬 루크 락홀드. 당시 루크 락홀드는 크리스 와이드먼을 레슬링만큼은 인정한다 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동료들인 케인과 코미어와의 레슬링 훈련 때문에 자신감이 절로 생겨서인데요. 이때 크리스 와이드먼은 루크 락홀드는 케인 벨라스케즈와 다니엘 코미어가 챔프기 때문에 동료인 자신도 챔프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반문했지만, 결국은 처음으로 크리스 와이드먼의 피떡이 된 얼굴을 보게 되었고, 뒤돌려차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루크 락홀드가 승리를 하며 중량급 모든 벨트를 AKA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의 최전성기였지만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KA의 단점이자 슬럼프는 정말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케인 벨라스케즈의 고산지대에서의 패배와 너무 잦은 부상, 또 미들급을 개판으로 만든 루크 락홀드 대 마이클 비스핑전에서 허무하게 벨트를 빼앗긴 루크 락홀드, 또 다니엘 코미어와 존 존스의 2차전. 하지만 존 존스의 약물이 바로 걸리며 다니엘 코미어의 벨트만 지켰고, 루크 락홀드는 개매너 요엘 로메로의 개최 실패로 사실상 라이트 헤비급 대 미들급 체중으로 대결을 하지만 이때 지게 되며 미들급 벨트에서 더욱 멀어지며 케인 벨라스케즈는 벨트를 차질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지만 그놈의 부상. 이때 선전한 선수는 주장 다니엘 코미어의 UFC 두 번째 두 체급 동시 챔프로 등극하는데, 이는 코너 맥그리거 다음의 업적으로 AKA에서 코미어와 하빕만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AKA가 이렇게 벨트를 허무하게 빼앗긴 이유는 바로 최고의 장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스파링 때문인데, 실제로 케인 벨라스케즈도 당시 인터뷰에서 팬들의 스파링을 줄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스파링을 줄이기로 했다고 인터뷰했고, AKA 자체의 구조도 바뀌게 되는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스파링의 강도를 줄이고 그마저도 모자라 스파링 횟수도 줄이게 됩니다. UFC 입장에서는 엄청난 컨텐터를 길러내는 AKA를 미워할 수 없지만 너무 잦은 부상, 케인 벨라스케즈는 그냥 사이보그 챔프 취급까지 받았고, 중요한 대회에서 간혹 루크 락홀드와 다니엘 코미어도 부상 때문에 아웃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하빕도 의외로 체중 감량과 부상의 단골 손님이어서 UFC 관계자들도 자신들이 침범할 영역이 아님을 알지만 AKA에게 스파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스파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팀인 AKA는 최고의 장점이 최고의 단점이어서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가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최고의 성적을 내는 팀답게 이름값을 제대로 합니다. 잦은 부상, 최고의 흥행 카드, 하빕 대 코너 맥그리거전에서 단체 패싸움. 이때 하빕을 말리기 위해 다니엘 코미어와 루크 락홀드가 나와 말리는 모습. 지금의 AKA는 케인 벨라스케즈의 은퇴, 다니엘 코미어는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남은 경기는 단 한 경기. 루크 락홀드는 데이나 화이트에게 은퇴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입장이고, 하빕은 라이트급 벨트를 가지고 있지만 퍼거슨과의 5차전이 취소되었고, 과연 AKA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체육관도 더 좋은 시설과 더 넓은 체육관으로 파이터들이 훈련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고, 엄청난 투자를 하여 또 다른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데, 과연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되찾을지 기대해보며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